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저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사가 아주 큰 미스테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요동의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고대사의 주요 무대는 요동 지역입니다. 이 요동 지역에 고구려의 평양성, 고조선의 왕검성, 그리고 고려의 서경 등 우리 민족의 중심 지역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요동의 위치만 알면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제야사학자나 역사 유튜브들을 보면 전부 만주와 중국 동부에서 요동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역사상의 기록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동이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짚어내는 정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고대의 요수는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 흐르고 있는 시르다리아 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동은 시르다리아 강의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요사 지리지를 들 수가 있는데 요사 지리지의 요수의 흐름은 현재의 시르다리아 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고조선의 평양은 현재의 페르가나 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가나 분지가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커다랗게 펼쳐져 있는 분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평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평양성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코칸트라고 우리가 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칸트라는 도시는 요나라가 호란주라고 불렀던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는 시르다리아 강을 요수로 비정을 하게 되면 지금의 타슈켄트 지역을 요동이라고 비정할 수가 있고 지금의 골리스탄, 디자흐가 있는 지역을 요사라고 비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는 중국 측의 기록이 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페르가나 분지 지역이 고조선의 평양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이 중국의 군대가 고조선과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공격해왔고 고조선과 고구려는 이 험한 산악 지형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을 보면 요수가 암록수라고 불렀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암록수라고 부른 이유는 강의 모양이 오리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르다리아 강의 중류 지역은 오리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상당히 오리머리와 비슷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수를 이 시르다리아 강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요사 지리지인데 요사 지리지를 보면 요수가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빠진다는 이러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서쪽에 큰 바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서쪽에 큰 바다를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지금의 만주 지역에 있는 현재의 료와 같은 경우에도 이 서쪽으로 빠지는 곳에 바다가 없고 그쪽이 바로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요사 지리지에서 말하는 시르다리아 강의 동북쪽으로 산악길로 갔다가 서남쪽으로 빠진다는 이러한 역사 기록이 바로 요수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고대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중동 그리고 러시아 남부의 비옥한 흑토지대를 일컬어 중국이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스키타이족, 즉 아리안족의 영역입니다. 이 민족이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행위자로 역할을 했는데 이 지역을 중국이라고 비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산해경입니다.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을 보면 해내와 해외로 중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 안쪽과 바다 바깥쪽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지리적인 설명은 지금의 중국 대륙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 중동 지역에만 우리가 중국을 비정을 해야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대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었던 수메르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바로 이 지역을 중국이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동이, 서쪽에 서융, 남쪽에 남만, 그리고 북쪽에는 북적, 이렇게 사방의 오랑캐들을 구분을 했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산해경에서 말했던 해내와 해외의 구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 지역을 해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쪽을 해외로 불러서 고대의 세계를 표현했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고구려의 건국 위치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보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촐폰에서 건국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서 건국을 했던 고구려가 점차 세력을 서쪽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부 등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제국을 서양의 역사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에프탈이라는 국가입니다. 고구려는 현재 서양 역사학계에서 에프탈이라고 불리는 유목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시면 처음에 이 졸본, 즉 촐폰 지역에서 건국했던 고구려가 점차 이 서쪽으로 중국의 낙랑군 그리고 요동군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광개토 대왕 때가 되면 이 요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 지역,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북부 전역에 걸쳐서 세력을 넓히게 되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던 중국 세력과 어떤 문명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러한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때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양의 유목국가를 서양의 학계에서는 에프탈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에프탈이라는 국가의 세력 범위인데, 이 에프탈이라는 국가의 세력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동과 요서 지역,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즉 탈인분지 북서쪽의 옥저 지역, 그리고 과거에 부여나 말갈이 있었던 이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까지 이 전역에 걸친 유목 대제국을 형성했을 것으로 현재 학계에서 추정을 하는데, 이 국가가 바로 고구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뿐만이 아니고 백제도 중앙아시아에서 건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제는 우즈베키스탄의 올마르크에서 처음 건국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지역 말고는 초기 백제의 건국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 올마르크가 바로 하북 위례성입니다. 그리고 하남 위례성인 비자흐를 거쳐서 현재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었던 마한을 온조왕이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트리아 지역에 백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양의 역사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백제가 쿠시안 왕조와 동일한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쿠시안 왕조 역시 북쪽에서 흉노족의 침입에 밀려서 내려온 월지족이 박트리아 지역을 차지해서 쿠시안 왕조를 처음에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백제와 쿠시안 왕조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국가를 이루고 전성기를 이룩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졸본에서 건국했던 고구려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비유와 원조가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한산 부하 중앙아시아 전역을 걸쳐서 조망을 할 수 있는 이 지리적인 요충지인 한산 부하에 올라가서 나라를 세울 곳을 물색을 하다가 동쪽은 큰 산이 막혀 있고 서쪽은 큰 바다가 있고 북쪽에는 한수가 있고 남쪽은 큰 평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지역에 도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위계성에 도읍을 하게 됐다, 지금의 올마르크에 도읍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백제가 이렇게 낙랑과 말갈의 침입에 시달리게 되자
마한 왕의 배려를 얻어서 지금의 디자흐 이 지역에 하남 위계성을 설치했다. 그리고 마한이 내부 분열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되자 온조왕이 이 사냥을 핑계해서 이 산맥을 넘어서 사마르칸트에 있던 마한을 정복하고 이곳에 북부, 남부, 동부, 서부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했다. 이렇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백제가 쿠시안 왕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쿠시안 왕조가 월지족이 남하를 해서 박트리아에서 건국을 한 다음 인도의 북부 지역, 즉 마한의 북부 지역을 전부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사타바하나, 즉 박시신라와 사카족, 서사트라프, 석시신라 이 지역에 있던 국가들과 대결을 하게 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에 이어서 신라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초기 신라는 인도 동남부 지역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박격거세가 세운 신라입니다. 또한 중기 신라는 13대 김씨 최초의 왕인 미추왕이 세운 신라인데 지금의 타클라마칸 사막 북서부 즉 옥저 지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낭랑군공 신라왕은 옥저 즉 타클라마칸 사막 북서부 평야지대에 있었던 낭랑군 동부도의 땅에서 나라를 세운 신라왕을 일컫는 호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림으로 보시면 이 지역에 바로 초기 신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박트리아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던 백제의 동남쪽 5천여리에 신라가 있다. 이러한 기록이 중국 사서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낭랑군 동부도의가 있었던 옥저 지역에서 일어난 중지신라는 바로 이쪽 지역에 있는 신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네,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원래 이 옥저 지역을 낭랑군 동부도의를 설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얼마 못 가서 이 행정구역을 폐지를 하게 되고 이 지역은 고구려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동천왕 때 위나라의 관국엄이 고구려 동천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천왕이 이 옥저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옥저 지역에서 도망친 동천왕이 다시 전쟁이 끝나고 수도로 돌아가게 되는데도 이 옥저 지역에 있던 세력이 옥저 지역의 어떤 토양의 어떤 농업 생산력의 풍부함에 매료되어서 이쪽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마침내 신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 중국의 정사 역사서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따라서 삼국시대 지도를 복원해보자면 고구려는 이 요동지역, 그리고 평양지역, 그리고 부여와 말갈이 있었던 중앙아시아 북부지대, 카자흐스탄 남부지대 이 지역까지 장악을 했던 국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백제는 초기에 이 요서 지역에서 시작해서 사마르칸트 지역을 정복해서 박트리아 지역에 백제를 건국을 한 다음에 마한의 남부 즉 마우리아 왕국의 어떤 영토를 잠식을 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장악을 했던 쿠시안 왕조가 바로 백제의 영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탈인분지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가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나타난 통일신라는 바로 위구르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구르 제국이 바로 7에서 8세기 때 중앙아시아 지역을 석권을 하고 당나라도 세력이 너무 강해서 위구르 제국을 어쩌지 못했던 국가가 바로 위구르 제국인데 저는 이 위구르 제국이 바로 통일신라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지금의 카자흐스탄 남쪽 알마티 지역에서 송말 말갈의 옛 땅에서 건국한 국가가 바로 발해로 보고 있고 당나라는 과거의 하자르크 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자르크 한국이 당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당나라와 하자르크 한국은 공통적으로
이슬람 세력과 상당히 오랜 기간 전쟁을 벌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나라가 이쪽 중국 지역에 있었다면 거의 5,000km, 6,000km를 넘어서 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와 전쟁을 하는데도 상당히 국력을 많이 소진을 했었던 당나라가 이 지구 거의 반대편을 넘어서 5,000km를 넘어서 이슬람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론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하자르 칸국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상당 기간 저지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고, 또 하자르 칸국은 유대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당나라의 역사 기록을 봐도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 내부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볼 때 당나라가 하자르 칸국이었다는 이러한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상당히 당나라가 하자르 칸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